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 수진이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선혜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수진이 찬장을 열고 작은 약병을 꺼내 캡슐을 국에 넣었어요. 저으며 차갑게 웃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국을 받는 선혜. 숟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죠. 수진아, 이거 뭐 들었어? 네. 그냥 국인데요. 약 넣었지? 내가 다 봤어. 수진 얼굴이 굳었어요.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어머니 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순순히 따라오면 되는데. 1년 동안 참았어요. 노인네 비위 맞추느라. 이제 와서 왜 발버둥 쳐요?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선혜는 숨이 막혔어요. 그때 문이 박차고 열립니다. 움직이지 마. 이수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진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69살 시어머니가 스스로 미끼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혜입니다. 69살이에요. 인천 연안부두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선혜네 횟집이라고. 35년째예요. 남편과 함께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손님 서너 명 앉으면 꽉 찼죠.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맛있게 만들었어요. 정직하게 장사했어요. 손님이 늘었어요. 가게도 커졌어요. 10년 전엔 3층 건물로 이전했어요. 잘 됐어요. 남편은 5년 전 돌아가셨어요. 간암이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가게는 계속했어요. 직원 5명과 함께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박준호. 42이에요. 대기업 다녀요. 잘 나가죠. 며느리는 이수진. 38이에요. 10년 전 결혼했어요. 손주는 없어요. 둘 다 일이 바빠서래요. 저는 혼자 살아요. 가게 위층 오피스텔이에요. 편해요. 아침엔 장을 봐요.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요. 낮엔 가게를 열어요. 손님을 맞아요. 저녁엔 정산을 하고 장부를 정리해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런데 요즘 이상해요.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요. 어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나 건강해.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권했어요. 어머니,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또 왔어요. 어머니, 오늘 수협 가셔야죠? 응. 정기예금 만기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우겼어요. 저는 함께 갔어요. 인천 연안부두 수협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저는 30년 넘게 여기서 거래했어요. 직원들도 다 알아요. 창구로 갔어요.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옆에 있었어요. 뒤에 두 남자가 앉았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왠지 불편했어요. 창구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선혜 사장님 오셨네요. 응. 정기예금 만기 처리하러 왔어. 네. 잠시만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건넸어요. 접혀 있었어요. 사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수증을 펼쳤어요.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작은 글씨였어요.
지금 바로 나가세요. 뒤에 앉은 사람들 조심. 저는 얼어붙었어요. 창구 직원을 봤어요. 눈빛이 심각했어요. 며느리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뭐지? 왜 나가라는 거야? 뒤에 사람들이 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생존 본능이었어요. 위험해. 직감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수진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어머니.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화장실엔 가지 않았어요. 항구 쪽 비상문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뛰었어요. 69살 나이에. 오랜만에 뛰었어요. 항구 창고 쪽으로 갔어요. 숨었어요. 숨을 헐떡였어요. 왜 이러는 거야? 며느리가 뭘 하려는 거야? 뒤에 남자들은 누구야?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받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준호야. 수진이가 연락 안 된대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나 잠깐 산책 중이야. 산책요? 수협에서 갑자기요? 응바람 쐬고 싶어서.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고 구석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위험해. 저는 떨렸어요. 두려움으로.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도망쳐야 해.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엔 장을 보고, 낮엔 수협에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항구 창고에 숨어 있어요. 가족이 두려워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불안감이 커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내렸어요. 저는 여전히 창고에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아들한테? 아니야. 며느리가 같이 있을 거야. 경찰한테? 뭐라고 말하지? 증거도 없는데. 막막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의 사장님이시죠? 저 수협 김대리입니다. 창고 직원이었어요. 네, 맞아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런 메모를 주셨어요?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항구 창고요.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왜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뭘 말해주려는 거지? 며느리가 뭘 하려는 거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어둠은 계속 깊어졌어요. 저는 창고에 홀로 남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평범한 하루가 악몽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30분 후 수협 김대리가 왔어요.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사장님 여기 계세요? 네, 여기요. 저는 일어났어요. 김대리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고마워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김대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앉으세요. 저는 다시 앉았어요. 김대리도 옆에 앉았어요. 사장님 며느리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수진이요? 회사 다녀요. 보험회사요. 보험회사.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오늘 며느리분이 계좌 이체하려고 했어요. 계좌 이체요? 네. 사장님 명의로요. 저는 당황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사장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며느리분이 위임장을 가져왔거든요. 위임장? 네. 사장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나 그런 거 준 적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심했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뭘요? 도장 감정이요. 사장님 평소 도장이랑 비교했어요. 결과는요? 위조예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위조라고요? 네. 누군가 사장님 도장을 복사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마를 이체하려고 했어요? 8억 원이요. 8억? 네. 사장님 정기예금 전액이에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수진이가 왜? 김대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며느리분이 1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수진이. 1년 전부터 달라졌어요. 갑자기 헌신적이었어요. 매일 전화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일주일에 3번은 찾아왔어요. 약을 챙겨줬어요. 어머니 이거 건강에 좋대요. 비타민, 영양제, 한약. 모두 사다 줬어요. 병원 예약도 해줬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세요. 가게 청소도 도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너무 완벽했어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수진이가 효녀네. 하지만 요즘엔 이상했어요. 통장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어머니 통장 어디 두세요? 서랍에 있어. 혹시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제가 보관할까요? 괜찮아. 내가 관리할게. 부동산 얘기도 했어요. 어머니, 가게 건물 명의가 어머니 거죠? 응. 내 거야. 혹시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그럴 생각이야. 지금 미리 명에 이전하는 게 세금 절약돼요. 그래. 나중에 생각해 볼게. 보험 얘기도 자주 했어요. 어머니, 보험 드셨어요? 옛날에 든 게 있어. 요즘 좋은 보험 많아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괜찮아. 하지만 수지는 계속 권했어요. 그리고 최근엔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그래? 네. 지난주에도 약속 잊으셨잖아요. 그랬나? 네. 병원 가기로 했는데 안 오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내가 그랬어? 네. 어머니,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 치매? 예방이 중요해요. 수지는 진지했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내가 정말 깜빡한 걸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그 약속, 내가 한 게 맞나? 김대리가 말했어요. 사장님, 며느리분이 사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래야 재산을 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럴 리가요,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장님 현실을 보세요. 위조 도장으로 8억 이체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오늘 뒤에 앉았던 남자들 보셨죠? 응. 그 사람들 조직원이에요. 조직원? 네. 노인 대상 사기 조직이에요. 며느리분이 그쪽이랑 연결된 것 같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제 동료가 목격했어요. 며느리분이 그 남자들이랑 카페에서 만났대요. 언제요? 일주일 전이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진이가 정말. 사장님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위험해요. 어떻게 위험한데요? 재산 빼앗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수법 쓴대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사고사? 네.
약물 과다 복용이나 낙상 사고로 꾸미는 거죠. 세상에. 저는 떨렸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우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요. 증거요? 네. 위조 도장, 며느리분이랑 조직원들 만난 증거. 모두 필요해요. 어떻게 모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사장님은 숨어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김 대리는 명함을 줬어요.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제 개인 번호예요. 고마워요. 사장님 조심하세요. 김 대리는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고 구석에, 어둠 속에. 수진이가 정말 그럴까? 1년 동안 날 속인 걸까? 헌신적인 척하면서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위조 도장, 8억 원 이체 시도, 조직원들과의 만남. 모두 사실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봤어요.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20통 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전화 좀 받으세요. 준호 오빠도 찾고 있어요. 어머니, 집에 계세요? 마지막 문자는 1시간 전이었어요. 어머니, 경찰에 신고할게요. 너무 걱정돼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에 신고.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그럼 재산을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겠지.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1년 동안의 헌신. 약 챙겨주기. 병원 예약. 가게 청소. 모두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저는 울었어요. 조용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난 수진이를 믿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났어요. 싸워야 해. 증거를 모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막막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의 사장님이세요? 저는 최민지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제 어머니도 당하셨어요. 같은 수법으로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뭐라고요? 며느리한테 재산 빼앗기고 사고사 당하셨어요. 세상에.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위험해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김 대리님이 연락 달라고 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증거 모으는 법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항구 창고요. 거기서 나오세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고를 나갔어요. 조심스럽게. 밤은 깊었어요. 항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쳤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야. 나 혼자 싸울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해. 불안한 얼굴로 걸었어요. 어둠 속을.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다짐했어요. 항구 끝에서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민지였어요. 사장님? 네, 저예요. 저 따라오세요. 민지는 차로 안내했어요. 저는 탔어요. 차는 출발했어요. 어둠 속으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낯설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평범한 하루가 악몽으로. 불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울 거야. 끝까지. 눈빛이 빛났어요. 결연함으로. 차는 계속 달렸어요. 알 수 없는 곳으로.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 증거를 모을 수 있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다짐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민지가 저를 데려간 곳은 작은 모텔이었어요. 인천 외곽이었어요. 사장님, 여기서 하룻밤 쉬세요. 고마워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지는 떠났어요. 저는 방에 들어갔어요. 낯선 공간이었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모텔에 숨어 있어요. 가족이 두려워요.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급하게 챙긴 물건들이 있었어요.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약들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사다 준 약들이었어요. 홍삼 파우치, 비타민, 영양제. 모두 한 달 전쯤 받은 거였어요. 저는 홍삼 파우치를 봤어요. 수진이가 이거 먹으래. 어머니, 이거 아침마다 드세요. 기력에 좋대요. 한 달 동안 먹었어요. 매일 아침.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어지러웠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기억도 흐려졌어요. 손님 이름이 생각 안 났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아, 누구시죠? 저 김철수예요. 10년 넘게 왔잖아요. 아, 그랬죠? 창피했어요. 장부 숫자도 틀리기 시작했어요. 직원이 지적했어요. 사장님, 이거 계산 틀렸어요. 그래? 내가? 네. 요즘 자주 그러세요. 불안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나 요즘 기억이 잘 안 나. 어머니, 치매 아닐까요? 치매? 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야 할까? 네. 빨리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진지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정말 치매인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홍삼 먹고 나서 이상해졌어. 저는 홍삼 파우치를 자세히 봤어요. 밀봉돼 있었어요. 제조사 이름도 있었어요. 정상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여기에 뭔가 섞은 걸까? 저는 파우치를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다시 왔어요. 사장님 주무셨어요? 응, 잘 못 잤어. 당연하죠. 어제 일이. 민지는 커피를 건넸어요. 드세요. 고마워. 우린 모텔 로비에 앉았어요.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응. 내 어머니도 당하셨다고. 네. 3년 전이에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가 1년 동안 약을 먹였어요. 어머니 기억력이 나빠졌죠. 나랑 똑같네. 네. 그리고 통장을 빼앗았어요. 부동산 명의도 바꿨고요. 경찰에 신고는 했죠.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어머니가 동의했다고 우겼고요. 그래서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졌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사인은 낙상 사고였어요. 근데 의심스러웠죠. 민지는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민지 씨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돕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되면 안 되니까요. 고마워요. 민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사장님, 홍삼 파우치 가져오셨어요? 응. 여기 있어. 파우치를 건넸어요. 이거 분석해 볼게요. 제 아는 약사한테 부탁할게요. 정말요? 네. 만약 약물이 섞여 있으면 증거가 돼요. 고마워요, 민지 씨. 사장님, 그리고 집에 CCTV 있으세요?
가게엔 있어. 근데 집엔 없어. 가게 CCTV 영상 확보하세요. 며느리가 뭘 했는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확보해? 집에 가야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밤에 몰래 가요. 위험하지 않을까? 조심하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가게로 갔어요. 밤 11시였어요. 가게는 문을 닫았어요. 저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조용히 들어갔어요. 민지도 따라왔어요. 사장님, CCTV 어디 있어요? 사무실이에요. 2층 사무실로 갔어요. 컴퓨터를 켰어요. CCTV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민지 씨, 어떻게 해요? 최근 한 달 영상 복사하세요. 저는 USB를 꽂았어요.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10분쯤 걸렸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 여는 소리였어요. 저희는 얼어붙었어요. 누가 온 것 같아요. 민지가 속삭였어요.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숨어요. 저희는 책상 아래로 숨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불이 켜졌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는 틈새로 봤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 둘이 함께였어요. 수협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었어요. 여기 뭐 있을까? 한 남자가 말했어요. 통장이랑 도장 찾아봐. 수진이 말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남자들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없는데? 가져갔나 봐. 그 할망구. 수진이 욕을 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할망구. 나한테 그렇게 부르다니. 언니, 어떻게? 통장 없으면 돈 못 뺀다고. 알아. 일단 찾아봐. 그들은 계속 뒤졌어요. 저는 떨렸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용히 해야 해. 10분쯤 지났을까요? 없어. 진짜 어디 숨겼나 봐. 에이, 짜증나. 수진이 의자를 찼어요. 언니, 그냥 경찰에 실종 신고할까? 그래야겠다. 치매 환자로 신고하면 재산 관리인 지정받을 수 있어. 그럼 돈 뺄 수 있고. 당연하지.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모두 계획이었어.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호 오빠한테 전화해야겠다. 응. 걱정하는 척해. 수진은 전화했어요. 오빠 어머니 아직도 안 찾았어요? 네, 경찰에 실종 신고할게요. 어머니 치매 있으시니까 위험하다고 해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됐어. 내일 아침에 신고한다. 언니 연기 잘하네. 당연하지. 1년 동안 연습했는데. 그들은 웃었어요. 저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들은 곧 나갔어요. 불을 끄고,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한참 후에 나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가 저렇게 나쁜 애였어? 사장님, 1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안타깝지만 그래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돈 때문이에요. 사장님 재산이 많으니까요. 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울지 마세요. 우리 증거 확보했잖아요. 민지가 USB를 흔들었어요. 이거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정말? 네. 방금 대화 녹음도 했어요. 민지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민지 씨 고마워요. 괜찮아요. 이제 싸울 준비 됐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났어요. 그래, 싸워야지. 네. 사장님도 할 수 있어요.
우린 가게를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밖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모텔로 돌아왔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사장님, 내일 경찰서 가요. 응, 알겠어. 그리고 아들분한테도 말씀하셔야 해요. 준호한테? 네. 아드님은 모르실 거예요. 며느리가 뭘 하는지. 그럴까? 네. 말씀하세요. 가족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준호가 날 믿어줄까? 아니면 수진이 편을 들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준호야, 엄마 괜찮아. 괜찮다니요? 하루 종일 연락 안 되고. 준호야,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수진이가 날 속이고 있어. 뭐라고요?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 준호는 침묵했어요. 준호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야. 증거도 있어. 엄마, 수진이가 왜 그래요? 1년 동안 엄마 모셨잖아요. 그게 다 연기였어.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엄마.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엄마 요즘 이상하세요. 준호야, 나 이상하지 않아. 엄마, 수진이가 걱정돼서 미치겠대요. 빨리 집에 오세요. 준호야, 내 말 좀 들어봐. 엄마, 치매 검사 받으세요. 제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했어요. 준호가 날 안 믿어. 수진이 편을 들어. 민지가 옆에 있었어요. 사장님. 민지 씨 아들이 날 안 믿어. 괜찮아요. 증거 보여주면 믿을 거예요. 정말? 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 혼자야. 아들도 날 안 믿어. 가족한테 버림받았어. 고립됐어요. 어둠 속에 홀로 남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있었어요. 사장님,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우리 함께 싸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싸워야 해. 눈빛이 빛났어요. 결연함으로.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진실을 밝힐 거야. 다짐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수진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시어머니가 이틀째 실종됐어요. 치매 증상 있으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인천 연안부두 횟집 사장 박선 애 69시 실종. 가족 측 치매 증상으로 기억 혼란.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모텔 방에서. 치매라고. 내가 치매라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준호도 인터뷰했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셨어요. 걱정돼요.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면을 꺼버렸어요. 준호야, 넌 날 믿지 않는구나. 가슴이 무너졌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경찰서 가야 해요. 응. 가자. 우린 인천 중부경찰서로 갔어요. 오전 10시였어요. 신고실로 들어갔어요.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박선혜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실종 신고 들어왔는데 어디 계셨어요? 모텔에 있었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가족이 걱정하는데. 제가 위험해서요. 위험요? 네.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고 해요.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요? 네. 재산을 빼앗으려고 약을 먹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증거 있으세요? 네, 있어요. 민지가 나섰어요. 녹음 파일이랑 CCTV 영상 있어요. 보여주세요. 우린 자료를 제출했어요. 경찰관은 확인했어요.
10분쯤 걸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박 씨, 잠깐 앉아 계세요. 저는 앉았어요. 경찰관은 다른 방으로 갔어요. 5분 후 돌아왔어요. 다른 경찰관과 함께였어요. 형사 같았어요. 박선혜 씨, 저는 김영사입니다. 네. 가족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밖에 나와 계십니다. 누가요?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요. 저는 긴장했어요. 여기 왔어요? 네. 모시러 왔대요. 전 안 가요. 왜요? 며느리가 위험하다니까요. 김영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박 씨, 진정하세요. 전 진정해요. 박 씨, 가족분들 얘기 들어보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다던데.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그럼 오늘 날짜 아세요? 12월 18일이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요. 어제 뭐 하셨어요? 모텔에 있었어요. 그 전엔요? 항구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김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씨, 가족분들이 병원 가자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싫어요. 저 멀쩡하다고요.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싫다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김영사는 민지를 봤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사장님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관계죠? 어머니도 같은 일 당하셨어요. 그래서 돕고 있어요. 같은 일이요? 민지는 설명했어요. 어머니 얘기를, 사기 조직 얘기를 모두 설명했어요. 김영사는 들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증거가 약하네요. 뭐가요? 녹음 파일은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범죄 입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통장 훔치려 했잖아요. 그것도 훔치려 했다는 추측일 뿐이죠. 저는 좌절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가족분들 만나보세요. 싫어요. 박 씨, 거부하시면 보호 입원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 입원이요? 네. 자해 우려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전자해 안 해요. 하지만 가족이 실종 신고했고 이틀 동안 숨어 계셨잖아요. 그건 위험해서 그랬다고요. 박 씨, 진정하세요. 김영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울었어요.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준호와 수진이 들어왔어요. 엄마. 준호가 달려왔어요. 엄마 어디 있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준호야. 수진도 왔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연기였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는 수진을 봤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너 이 거짓말쟁이. 어머니? 너 날 속였잖아. 재산 빼앗으려고. 수진은 놀란 척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들었어. 어제 가게에서. 가게요? 어머니, 저 어제 가게 안 갔는데요. 거짓말. 너 두 남자랑 갔잖아. 어머니, 정말 안 갔어요. 저 어젯밤 집에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정말 집에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뭐? 엄마 착각하신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준호가 거짓말을 해?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었어요. 분명 봤어요. 수진이 가게에 왔던 거. 남자들이랑 함께.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수진이 울었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이 안 좋으시잖아요.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 아니야. 어머니, 병원 가요. 검사 받으세요. 싫어. 준호가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나 줘. 저는 뿌리쳤어요. 김영사가 나섰어요.
박 씨, 진정하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병원 가셔야 해요. 전 안 가요. 박 씨,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부짖었어요.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요? 나 멀쩡하다고요.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지는 울고 있었어요. 경찰은 냉정했어요. 민지만 제 편이었어요. 사장님,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나 혼자야. 아무도 날 믿지 않아. 다들 날 미친 사람 취급해. 절망스러웠어요. 김영사가 말했어요. 박 씨, 병원 가시겠어요? 안 그러면 보호 입원 조치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민지가 나섰어요. 잠깐만요. 약물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약물 검사요? 네. 홍삼 파우치 분석했어요. 민지는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모두 놀랐어요. 김영사가 서류를 받았어요. 확인했어요. 정말이네요.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뭐예요? 민지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사장님한테 먹인 홍삼이에요. 여기 수면제 섞여 있어요. 그건 제가 산 게 아니에요. 거짓말. 내가 직접 줬잖아. 저는 소리쳤어요. 수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산 게 맞는데 수면제는 몰랐어요. 거짓말. 김영사가 말했어요. 이건 조사해 봐야겠네요. 네, 제발 조사해 주세요. 민지가 말했어요.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준호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하지만 수지는 끝까지 우겼어요. 전 피해자예요. 누군가 제 이름으로 약을 샀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김영사가 말했어요. 일단 모두 진정하세요.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제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우린 경찰서를 나왔어요. 저와 민지만. 준호와 수지는 남았어요. 조사를 받으러. 밖은 화창했어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었어요. 수진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 조직이 도울 수도 있어. 불안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사장님 잘하셨어요. 고마워, 민지 씨. 이제 경찰이 조사할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 괜찮아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실은 밝혀져.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섰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눈빛이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결의로. 끝까지 싸울 거야. 내 재산을 지킬 거야. 그리고 수진이를 무너뜨릴 거야. 다짐했어요. 민지가 웃었어요. 사장님 눈빛 달라졌어요. 응. 이젠 안 당할 거야. 잘 생각하셨어요. 우린 걸었어요. 햇살 아래를. 희망을 향해.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이. 준비됐어요. 끝까지 갈 준비가.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인천 앞바다였어요.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저 파도처럼. 나도 계속 싸울 거야. 눈빛이 빛났어요. 결연함으로. 강인함으로. 수진아, 각오해. 이제 진짜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수진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갈 거예요. 끝까지.
그날 밤 모텔방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과거가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시작했던 날. 35년 전이었어요.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열심히 하면 돼. 남편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함께였으니까. 남편은 5년 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여보, 내가 가면 외롭지?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가게 잘 지켜. 우리 평생 일군 거야. 걱정 마세요. 그리고 준호 잘 챙겨줘. 당연하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웠어. 평생.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나 지금 힘들어. 준호가 날 안 믿어. 며느리가 날 괴롭혀. 어떻게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저예요. 민지예요. 문을 열었어요. 민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낯선 여자도 함께였어요. 사장님, 소개할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수협 김대리예요. 영수증 건네준 분이요. 저는 놀랐어요. 아, 그분이요? 김대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정하늘입니다. 들어오세요. 우린 방에 앉았어요. 정하늘이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늦게 알아차려서.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분 이수진 씨 맞죠? 네. 그 사람 위험해요. 알아요. 이미 겪었어요. 아니요. 사장님이 아시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저는 긴장했어요. 정하늘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결혼 기록이었어요. 이수진 이 사람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에요. 세 번째? 네. 첫 번째 남편은 4년 전 사망했어요. 사인은요? 시어머니 간병 중 낙상 사고래요.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1년 후 남편도 사망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두 번째 남편은요? 2년 전 사망. 역시 시어머니 간병 중이었어요. 공통점이 있네요. 네. 모두 1년 내 사망이에요. 그리고 보험금 받았어요. 보험금? 네. 치매 진단서 위조해서 거액 보험금 탔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럼 나도? 네. 같은 수법이에요. 민지가 말했어요. 사장님, 이수진은 조직원이에요. 전문 사기범이에요. 세상에. 정하늘이 말을 이었어요. 제 어머니도 당하셨어요. 뭐라고요? 제 어머니 친구가 이수진한테 당했어요. 첫 번째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주신 거예요? 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고 싶었어요. 저는 정하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늦어서 죄송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감정이 요동쳤어요. 공포, 분노, 슬픔. 모두 밀려왔어요. 내가 죽을 뻔했구나. 수진이 계획대로 됐으면. 1년 내 사고사. 그리고 준호가 보험금 받고. 모든 게 끝났겠지. 눈물이 났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민지가 저를 안았어요. 사장님, 울지 마세요. 난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알아요. 가족을 사랑했는데. 알아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났어요. 이제 뭘 해야 해요? 정하늘이 말했어요. 경찰에 전부 제출해야 해요. 이수진 과거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모두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네. 증거가 충분하면요. 그럼 시작해요. 눈빛이 바뀌었어요. 공포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결심으로. 수진이를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내 삶을 되찾을 거야. 민지와 정하늘이 웃었어요. 사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응, 시작이야. 우린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증거를 들고 진실을 밝히러. 남편 보고 있어? 나 지킬 거야. 우리가 평생 일군 거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늘을 봤어요. 맑았어요. 이제 끝이 보여. 희망이 보였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민지 씨, 정하늘 씨. 네, 사장님. 나 집에 돌아갈 거예요. 둘은 놀랐어요. 뭐라고요?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민지가 말했어요. 사장님, 지금도 증거 충분해요. 아니에요. 수진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미끼가 될 거예요. 정하늘이 물었어요. 어떻게요? 집에 돌아가서 수진이 행동을 유도할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몰래카메라 설치하면 되죠. 민지와 정하늘이 서로를 봤어요. 정말 하시겠어요? 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우린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집에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민지가 아는 보안 전문가를 불렀어요. 사장님, 이분은 강민수 씨예요. 전직 경찰이세요. 안녕하세요. 강민수가 인사했어요. 사장님, 언제 설치할까요? 오늘 밤이요. 알겠습니다. 밤 10시 우린 제 집으로 갔어요. 오피스텔이었어요. 가게 위층이었어요. 조용히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강민수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부엌, 침실 모두 설치했어요. 작은 카메라였어요. 눈에 안 띄었어요. 녹음기도 곳곳에 숨겼어요. 1시간쯤 걸렸어요.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이 앱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강민수가 휴대폰 앱을 보여줬어요. 제 휴대폰에도 연결돼요. 위험하면 바로 출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떨렸어요. 여보세요? 수진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나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나 집에 가고 싶어. 정말요? 응. 엄마가 미안해. 착각했나 봐. 수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생각해보니 내가 이상했던 것 같아. 어머니. 수진아, 병원 갈게. 검사 받을게. 정말요? 응. 그러니까 나 데리러 와줄래? 네. 어디 계세요? 집이야. 어젯밤에 들어왔어.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시작이야. 민지와 정하늘이 옆에 있었어요. 사장님, 조심하세요. 응. 걱정 마. 저희는 밖에서 대기할게요. 알았어. 30분 후 수진이 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수진이 들어왔어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저는 봤어요. 저게 진짜 모습이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디 아프신데 없으세요? 없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수지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병원 가요. 검사 받으세요. 응. 근데 그 전에. 네? 배고파. 밥 좀 먹을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네, 그럴까요? 응. 내가 해줄래?
네, 어머니. 수지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카메라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수지는 밥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찬장을 열어 약병을 꺼냈어요. 작은 약병이었어요. 캡슐을 꺼내 국에 넣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저게 뭐지? 수지는 국을 저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차갑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약을 넣었어. 날 해치려고. 수진이 국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저는 국을 받았어요. 하지만 먹지 않았어요. 수진아, 너도 먹어. 전 괜찮아요. 같이 먹자. 어머니, 빨리 드세요. 식어요. 수지는 재촉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입에 대지 않았어요. 수진아, 이거 뭐 들었어? 네. 약 넣었지? 수진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봤어. 캡슐 넣는 거. 어머니, 그건 비타민이에요. 거짓말. 저는 국을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수지는 표정이 변했어요.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넌 누구야? 뭐라고요?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사기꾼이지. 수지는 웃었어요. 냉소적으로.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결혼이지? 이전 시어머니들 다 죽였지? 수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증거 다 있어. 경찰도 알아. 수지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넌 나한테도 똑같이 하려고 했잖아. 약 먹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고 죽이려고.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어요. 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순순히 따라오면 되는데. 저는 얼어붙었어요. 수지는 완전히 변했어요. 가면이 벗겨졌어요. 1년 동안 참았어요. 노인네 비위 맞추느라. 수진아. 이제 와서 왜 발버둥 쳐요?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 여기서 끝내요. 뭐? 사고사로 꾸밀 거예요. 낙상 사고로. 수진이 저를 밀쳤어요. 저는 넘어졌어요.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 수진이 다가왔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돈이 필요해서요. 그때 문이 박차고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움직이지 마. 수진은 얼어붙었어요. 경찰은 수진을 체포했어요. 이수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요? 나. 수진이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지와 정하늘도 들어왔어요. 저를 부축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수진을 봤어요. 수진도 저를 봤어요. 원망 섞인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표정이었어요. 경찰이 수진을 끌고 나갔어요. 저는 바닥에 앉았어요.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민지가 저를 안았어요. 사장님 잘하셨어요. 고마워. 정하늘도 눈물을 흘렸어요. 사장님 덕분에 다른 피해자도 구했어요. 정말? 네. 수진이 조직원들도 잡혔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야.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이제 평화로워질 거야. 믿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재판이 남았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했어요. 조금만 더. 다짐했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인천지방법원이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 이수진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였다고요? 네. 이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으로 저를 속였으니까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이 피고인이 증인에게 먹인 약입니다. 수면제가 섞여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수진이 국에 약을 넣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제게 주는 장면도 나왔어요. 수진이 말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끝내요. 사고사로 꾸밀 거예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증인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전에도 2번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 김영자 씨 낙상 사고 사망. 두 번째 시어머니 최순희 씨 약물 과다 복용 사망. 모두 1년 내 사망했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증거가 제시됐어요. 보험금 수령 내역, 결혼 기록, 사망 진단서. 모두 명확했어요. 수진의 변호사가 나섰어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우발적이라고요? 1년 동안 약을 먹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 게 우발적입니까? 그건. 그리고 조직원들과 연락한 기록도 있습니다. 계획적 범행입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재판은 계속됐어요. 다른 증인들도 나왔어요. 정하늘도 증언했어요. 제 어머니 친구가 피고인 첫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약을 먹이고 치매로 만들고 사고사로 위장했습니다. 민지도 증언했어요. 제 어머니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선의 사장님을 도왔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저는 법정에 있었어요. 준호도 왔어요. 민지와 정하늘도 함께였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인 이수진 살인 미수, 사기, 약물 투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박선혜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수진은 무너졌어요. 변호사가 부축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끝났어.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준호야. 준호는 제 앞에 섰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엄마 말 안 믿어서요. 수진이 편 들어서요. 준호는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아니에요. 엄마가 힘들었는데 저는. 준호야 그만해. 이제 끝났어. 저는 준호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잖아. 준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어요. 민지와 정하늘도 눈물을 흘렸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남편 보고 있어? 나 지켰어. 우리 재산. 그리고 정의도 이겼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가게로 돌아갔어요. 직원들이 반겨줬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 왔어. 사장님 뉴스 봤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가게는 여전했어요. 손님들도 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에요. 걱정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일상이 돌아왔어요. 평범한 일상이.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지와 정하늘이 자주 찾아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앉아. 우린 함께 차를 마셨어요. 사장님 요즘 어때요? 좋아. 평화로워. 다행이에요. 민지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 피해자 지원 단체 만들려고 해요. 정말? 네. 사장님처럼 노인 사기당한 분들 돕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사장님도 함께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함께 하자. 감사합니다. 우린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식사하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우린 함께 식사했어요. 엄마 회사 일 좀 줄이려고 해요. 왜? 엄마 더 자주 보고 싶어서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아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 재혼은 안 하실 거죠? 저는 웃었어요. 당연하지.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다행이에요. 우린 함께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바닷가로 갔어요. 인천 앞바다였어요.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저는 바다를 봤어요. 이제 평화로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해방감도 함께.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누구도 나를 속이지 못해. 나는 강해졌어. 다짐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 고마워. 내가 가르쳐 준 것들. 정직하게 살라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모두 기억할게. 눈을 떴어요. 바다는 여전히 파도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이. 걸었어요. 해변을. 희망을 향해. 민지와 정하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왔어? 네.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가자. 우린 함께 걸었어요. 웃으며. 행복하게.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해. 믿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야.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진실은 밝혀져. 다짐했어요. 해는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저는 노을을 봤어요. 이제 평화야. 진짜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정의가 승리한 삶이. 진실이 밝혀진 삶이. 그리고 평화로운 삶이. 이제 괜찮아. 모두 괜찮아. 다짐했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함께.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수지는 교도소에 있었어요. 징역 15년이었어요. 조직원들도 모두 잡혔어요. 전원 실형을 받았어요. 저는 가게를 재개했어요. 선앤의 횟집은 여전했어요. 손님들로 붐볐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사장님도 건강하시죠? 물론이지. 저는 웃었어요.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더 강해졌어요. 더 현명해졌어요. 민지와 정하늘과 함께 단체를 만들었어요. 노인 금융 보호 활동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수협에서 모임을 했어요. 사장님, 오늘 상담 5건 있어요. 정하늘이 말했어요. 그래? 맞네. 요즘 사기가 늘었나 봐요. 우리가 도와야지. 상담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상담자는 70대 할머니였어요. 손자라는 사람이 전화했어요. 돈 좀 보내달라고.
보내셨어요? 아니요. 확인했더니 사기더라고요. 잘하셨어요. 항상 확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상담자는 60대 할아버지였어요. 며느리가 통장 달래요. 보관해준다고. 주지 마세요. 본인이 관리하세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가족이라도 조심하세요. 제가 당한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상담은 오후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내 경험이 도움이 되는구나. 저녁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저녁 먹으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함께 식사했어요. 엄마, 요즘 바쁘시죠? 응. 상담도 하고 가게도 하고. 힘드시지 않아요? 아니야. 오히려 즐거워. 준호는 웃었어요. 엄마 변하셨어요. 뭐가?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나 강해졌어. 다행이에요. 준호야, 내 덕분이야. 뭐가요? 내가 날 믿어줘서. 다시. 준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당연한 거예요. 우린 함께 식사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식사 후 저는 바닷가로 갔어요. 혼자. 산책하려고.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저는 바다를 봤어요. 지난 시간이 떠올랐어요. 수진이 날 속였던 순간. 준호가 날 의심했던 순간. 경찰서에서 혼자 울었던 순간. 모두 떠올랐어요.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이겨냈어요. 나 잘했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늙었다고 약해진 건 아니야.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이제는 알아. 나는 아직 살아있어. 강하게. 다짐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지와 정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했어. 혼자요? 응. 생각 좀 하고 왔어. 무슨 생각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민지가 웃었어요. 사장님, 이미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런 것 같아. 우린 함께 차를 마셨어요. 사장님, 다음 주에 강연 있어요. 강연? 네. 노인 사기 예방 강연이요. 사장님 경험담 들려주세요. 내가? 네. 사장님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볼게.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강연자로, 상담가로, 그리고 생존자로. 일주일 후 강연이 있었어요. 인천 노인회관이었어요. 100명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연단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박선혜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사기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이 날 속였던 일, 약을 먹였던 일, 경찰이 날 의심했던 일, 그리고 이겨낸 일. 모두 말했어요. 사람들은 울었어요. 공감했어요. 사장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구나. 강연이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 해요. 저는 손을 잡았어요. 네. 함께 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 다행이에요. 준호야, 엄마 자랑스럽지?
준호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엄마 최고예요. 우린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에서 손을 잡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늙었다고 약해진 건 아닙니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이제는 압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